그렇죠. 2월에 생각보다 볼만한 드라마와 영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되게 보고 싶은 게 많네요. 근데 국내 영화는 이렇게 없나요? 국내 영화가 개봉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별로다? 국내 영화는 구리다?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 퀄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 논란이 좀 있겠는데. 기대될 만한 수준이 없다? 그 극장 가는 비용이 아깝다?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다음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뭐 구체적인 컨텐츠 하나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이제 2월에 어떤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확실히 영화나 드라마 이쪽 분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2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와 공개되는 드라마 그중에서 제가 좀 픽한 것들 이 작품은 재밌을 것 같다. nemnem픽. 네, 그런 것들도 준비했고 사실 제 취향은 아니더라도 특정 분야가 취향이신 분들은 이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도 좀 가져왔고 이 작품이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외적으로 좀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 뭐 그런 작품들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라는 영화입니다. 2025년 2월 5일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 팀 펠바움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미넨 올림픽 참사를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1972년에 미넨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이 미넨 올림픽 기간에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비밀리에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해서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팀 선수 5명, 심판 2명, 그리고 코칭 스태프 4명 이렇게 총 11명을 인질로 잡고 어머.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포로 234명의 석방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ABC 방송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NBC, CBS와 함께 미국의 3대 방송 네트워크로 유명한 그런 방송국인데 여기가 특히 뭐 NBA, NFL, 뭐 NBL 이런 스포츠 리그의 중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해요.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라는 영화는 이 미넨 올림픽을 중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던 ABC 방송국의 스포츠 팀을 중심으로 이 미넨 올림픽 참사를 이야기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러면 약간 다큐 같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모티브로 영화인 거죠. 영화인 거예요?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는데 뉴스 진행 경험이 없는 스포츠팀이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붙잡고 있는 사건 현장에서 9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뉴스 보도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생 처음 뉴스를 진행하는 이 스포츠팀이 사상 초유의 인질극을 보도하게 되면서 여러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인질을 살해했어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 그 장면이 생중계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아니면은 테러리스트들도 방송을 볼 수 있죠. 전 세계로 성출이 되니까. 그러면은 테러리스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시청자들한테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 뭐 그런 어려움에 이 스포츠팀이 직면을 한 거예요. 실제로 ABC 스포츠팀의 이 사건 중계가 전 세계 9억 명의 시청자들한테 생중계됐고 이게 처음으로 일어난 테러 사건의 생중계래요. 실제로. 네. 이 사건 이후로 뉴스에서 속보를 보도하는 방식이 완전 바뀌었다고 하고 뉴스가 정보만 전달하는 어떤 매체가 아니라 정보와 오락을 접목시킨 인포테인먼트로 진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례로 꼽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픽한 이유는 이 영화가 사실 이미 2025년 1월 17일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좀 늦게 개봉을 한 거죠. 한 달 정도? 그래서 뭐 IMDb라거나 로튼 토마토를 찾아봤는데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저널리즘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라는 영화가 취향에 맞지 않으실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은 셀러브리티 베어 헌트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넷플릭스 예능이에요. 예능이에요? 네. 혹시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 아세요? 알죠. 유명하잖아요. 전 구독해놓고 보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디스커버리 채널인가? 아, 맞아요. 거기서 생존 전문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어디 그렇죠. 뭐 오지에 들어가서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물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한 걸로도 유명한데 셀러브리티 베어 헌트라는 작품은 무슨 작품이냐면 이 베어 그릴스가 유명한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유명인들이랑 런닝맨을 찍는 거예요. 오지에서.
술래가 누구인 거예요? 술래가 베어 그릴스인 거죠. 와. 아 그럼 그 숨어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베어 그릴스가 잡는 거예요? 그쵸. 오지에서 베어 그릴스라는 생존 전문가를 상대로 숨어야 술래잡기를 되는 하는 거네? 거죠. 재밌겠다. 그러면 이게 외국 예능인 거네요? 그쵸. 영국의 예능입니다. 아, 오 재밌겠다. 재밌겠죠. 네. 저도 이걸 가져온 이유가 그냥 원초적이잖아요. 네. 그냥 원초적으로 재밌어요. 사실 그 런닝맨이라는 국내의 TV 프로그램이 성장한 것도 그 이름표 뜯기라는 일종의 술래잡기 포맷이 확 뜬 거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좀 유치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원초적으로 재밌어요. 그쵸. 그냥 유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술래잡기를 한다는 그 포맷 자체가 원초적으로 재밌어요. 그래서 이 셀러브리티 베어헌트라는 예능도 그런 원초적인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심지어 배경이 진짜 오지, 정글, 한복판이라는 게 또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셀러브리티 베어헌트 같은 경우는 2월 5일에 오.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아닌가요? 그쵸? 그 앞에 소개했던 작품이랑? 아 맞아요. 그 다음 작품으로는 뉴토피아라는 작품인데, 이건 이제 2월 7일에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될 드라마예요. 국내 드라마예요? 국내 드라마입니다. 뉴토피아? 뉴토피아? 뉴 뭐야? 뉴토피아.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박정민 배우랑 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 아 오. 그게 그 드라마, 이게 이 드라마예요? 네. 이 아. 두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 드라마인데, 이 작품은 참고로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인플루엔자라는 소설이 있대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 고층 빌딩에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방공부대가 있어야 돼요. 방공부대요? 네. 군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거기 한번 올라가면은 며칠 동안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해요. 힘들겠다. 이 박정민 배우가 맡은 군인 재윤이 이제 그 방공부대의 군인인 거예요. 그리고 재윤의 여자친구가 영주인데, 이 영주가 블랙핑크의 지수인 거죠. 둘이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영주가 재윤한테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서울에 좀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재윤은 좀비가 창궐을 해가지고 와. 진짜 이 아찔한 고층 상황이네. 빌딩에 고립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 좀비 사태가 벌어진 한복판에서 전 남자친구인 재윤과 전 여자친구인 영주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요. 아 실망했어. 그렇게 가시겠다 또. 왜요? 또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아 실망했어. 아이, 참. 그 전까지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네. 그 저도 그 설명에서 약간 흥이 팍 식었어요.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그냥 그 배경이 좀비인 거고 청춘 로맨스라는 거잖아요. 그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지수 씨가 연기하는 게 처음인가요? 연기가? 그건 아니에요. 혹시 어떤 작품 했었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주연으로는 설강화 스노우드롭이라는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일단 박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저도 워낙 좋아하고 연기력으로는 검증이 된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고, 이 블랙핑크의 지수, 이제는 배우 지수가 된 건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뉴스를 조금 쏠랑 찾아봤는데 네. 예고편 영상부터 이제 그 지수의 연기력을 두고 좀 갑론을박이 벌써 벌써. 네, 조금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돌 멤버가 연기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임시완이라거나, 아, 맞죠, 원래 맞죠. 제국의 시안 아이돌 씨는 소속이었잖아요.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 임시완의 모습보다 배우 임시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물론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예고편만 보고 연기력으로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조금 판단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고요. 브레이디 코벳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 2월 12일에 개봉을 할 예정이에요. 이 작품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헝가리 출신 유대인 건축가 라즐로 토스의 얘기를 다룬 건데,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뭐 탄광 이런 데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자한테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건축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민자로서 겪는 그런 무시나 천대 이런 것들을 막 당하면서 이 라즐로 토스라는 건축가가 살아나가는, 이 험난한 미국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상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골든글로브 제82회 골든글로브에서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그러니까 작품도 인정받았고 감독의 연출도 인정받았고 연기도? 배우의 연기도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히 좋은데요? 삼박자가 네. 다 맞는. 이제 브루탈리스트도 어느 정도 작품적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와 봤는데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미국스러운 이야기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들이나 이야기, 흑인 인권이라거나 아니면은 노예제도 문제라거나 이민자에 대한 얘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가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저로서는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미나리 같은 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미국적인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쵸. 문화가 다른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취향이신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를 하는 건 뛰어난 작품들은 그런 것조차 전부 이겨낸다는 거. 예를 들어 저는 뭐 흑인 인권 뭐 아니면 노예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지만 옛날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도 어느 정도 평론가들의 평가도 좋고 상도 여러 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초월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스토리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5의 5번째 영화이자 캡틴 아메리카 실사 영화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이에요. 벌써 페이즈가 5나 됐어요? 네. 줄리어스 오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앤서니 매키, 해리슨 포드 등의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2월 12일에 개봉을 하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마블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과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또다시 계속 나오는 거죠.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마블은 앞으로 영화를 낼 때마다 그런 의혹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심지어 전에는 그 최종 빌런으로 타노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타노스가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블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타노스급의 최종 빌런을 구상을 했는데 그게 캉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 캉이라는 캐릭터의 배우가 조나단 메이저스라는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여성 폭행 혐의로 어머.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아이고. 마블에서 퇴출당합니다. 진짜 오. 빌런이 돼버렸잖아. 그니까요. 그래서 마블 입장에서는 타노스급의 최종 빌런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면적인 이 시리즈의 개편이 들어가거든요. 콘텐츠 생산을 감소시켜가지고 우리는 양보다는 좀 더 질에 우선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블 내부에서 쇄신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같은 경우도 개봉일이 한번 연기됐습니다. 이런 마블의 쇄신 작업 이후로 나온 첫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블의 미래를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배우분도 되게 부담스럽겠다. 주연 배우는. 그쵸. 그리고 마블의 팬들은 사실 이 영화에 걸고 있는 기대가 조금 커요. 그 마블 팬들 사이에서는 마블 근본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이언맨이죠. 원래는 정의랑은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본인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엔딩을 맺잖아요. 네. 그냥 능력만 출중한 캐릭터가 아니라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히어로로서 성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최근 작품에서는 우연히 능력을 얻게 돼서 약간 초능력 같이? 그쵸.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됐다거나 원래부터 천재라거나 이런 식의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본인에게 닥친 난관, 어떤 철학적 딜레마 같은 것들을 본인 스스로 답을 내놓고 본인이 결정한 길을 걸으면서 진정한 히어로로 성장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였는데 그냥 능력만 뛰어나면 다 히어로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캡틴 아메리카의 사이드킥이었던 샘 윌슨. 이 캐릭터가 유일한 근본이다. 뭐 슈퍼히어로 혈청 이런 걸 맞아서 히어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드라마에서는 내가 정말 캡틴 아메리카가 돼도 맞나 싶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남은 마블의 근본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작품이 앞으로의 마블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작품이 성공하면은 마블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만약에 전편인 더 마블스처럼 날려버리면은 마블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나 라는. 또 혹평을 받게 될 거고. 그쵸. 저는 마블을 타노스 나왔던 마지막 편 뭐죠? 엔드게임. 엔드게임 그 이후로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챙겨보다가 뭔가 그 이후로 제 마블은 끝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그런 팬들의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그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퇴마록이라는 작품인데요. 김동철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 각본의 이우혁, 그리고 남도영, 최한, 정유정, 김연우 등의 성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우님 이름 딱 듣자마자 성우? 이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성우가 각본을 썼다는 거야? 성우가 참여를 했어요. 아, 참여를 했다고요? 네. 왜냐면은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오! 2025년 2월 21일에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이우혁 작가의 동명의 소설 원작인 퇴마록의 3D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수백 년간 은거하던 해동밀교의 145대 교주가 생명을 제물로 바쳐 절대 악의 힘을 얻기 위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해동밀교의 5 호법들이 그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태줄 새로운 인물을 찾아 나서고, 파문당한 신부 박윤규, 그리고 무공을 위해 밀교를 찾은 현암,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예언의 아이 준후가 이 거대한 악에 맞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종교 오컬트 판타지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영화로 치면은 뭐 파묘라거나 아니면은 사바하, 검은 사제들, 이쪽을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2013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 부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장르 소설 퇴마록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고, 이 퇴마록의 작가인 이우혁 작가가 각본에도 참여를 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작 소설이 있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갱갱이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지금까지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의 인상에 강하게 남은 그런 작품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로커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작을 맡았는데, 뭐 레드슈즈, 런닝맨 애니메이션화 한 것도 여기서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알만한 작품으로는 유미의 세포들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는 애니메이터라고 하죠. 실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진짜 실제로 많고, 그리고 그 외국 애니메이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요즘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뭐 미국에 있는 것들도. 근데 한국으로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근데 나 그런 장르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무서운 장르. 네, 오컬트 막 귀신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세는 아니죠. 12세라고 적혀있던데요? 그럼 볼 수 있겠다. 15세 정도만 돼도 좀 곤란하거든요. 12세 정도면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컴플리트 언노운이라는 작품이고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주연 배우로는 티모시 샬라메가 출연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가수 밥 딜런의 전기 영화예요. 1961년에 20살이 된 밥 딜런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해서 가수로서 성공해 나가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티모시 샬라메가 밥 딜런 역할을 맡은 거죠. 그 퀸 전기를 담았던 보헤미안 랩소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이 등장하는 영화기도 하고, 동시에 음악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 작품도 좋아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쵸. 그거 진짜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되게 열풍이었잖아요. 맞아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 자체도 열풍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컴플리트 언노운도 제2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고, 이 작품도 앞에 소개드린 작품처럼 작년 12월 25일에 미국에서 개봉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 호평이 많은 편입니다.
티모시 샬라메의 팬인 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은 배우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긴 어게인 같은 음악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뭐 원스라거나 네. 싱스트리트라거나 아 그런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볼만할 것 같아요. 또 밥 딜런의 음악이라니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2월 28일에 개봉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진짜 제일 기대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오, 바로 미키 세븐틴입니다. 뭐죠? 들어본 것 같아요. 뭐죠? 봉준호 감독의 8번째 맞아요. 장편 영화고요. 오! 로버트 패틴슨, 나오미 에키, 토키 콜렛, 마크 러팔로, 스티븐 연 등의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이게 오. 모티브가 된 영화가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영화가 아니라 에드워드 애슈턴의 SF 소설 미키 세븐을 아, 맞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에 복제 인간들이 개척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 로버트 패틴슨이 맡은 주인공 미키 같은 경우도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일종의 소모품 역할을 하는 복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미키가 죽을 때마다 새로운 복제 인간이 그 기억을 이어받아서 재탄생하게 되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17번째 미키와 18번째 미키가 서로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이의 갈등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미키 세븐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이제 픽한 이유는 약간 믿고 보는? 믿고 보는이죠, 말 그대로. 봉준호 감독의 신작 안 볼 수가 없죠. 한국인이 아예 출연을 안 한대요. 그쵸? 설국열차 혹시 다들 보셨나요? 봤죠 저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안 봤어요? 조금 징그럽다고 해가지고 그 무슨 벌레로 막 음식 만들어서 먹는다고.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단백질 바? 그게 싫어서 안 봤어요. 너무 하잘것없는 이유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국열차도 되게 비슷한 게 물론 여기는 한국인 배우가 2명이나 출연을 하지만 대부분이 외국 배우였고 그리고 설국열차도 사실 원작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원래는 만화책인데 그걸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기도 하고 그것도 SF 영화였어요. 이 미키 세븐틴 같은 경우도 방금 인양이 말해준 것처럼 전부 외국 배우로 채워진 그런 영화고 사실상 할리우드 영화죠. 할리우드에서 제작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영화도 SF 영화라는 점, 원작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설국열차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미키 세븐틴에도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2월 라인업이 짱짱하네요. 그렇죠. 2월에 생각보다 볼만한 드라마와 영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되게 보고 싶은 게 많네요. 근데 국내 영화는 이렇게 없나요? 국내 영화가 개봉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별로다? 국내 영화는 구리다?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 퀄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 논란이 좀 있겠는데. 기대될 만한 수준이 없다? 그 극장 가는 비용이 아깝다?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2월에 기대하고 있는 작품은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2월에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기대할 만하고 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제 설명을 듣고 좀 관심이 가는 작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많이 절었거든요. 네. 그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엔딩도 절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오늘 좀